오늘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가장 큰 용기가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약속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부산 영도의 작은 언덕마을에서 펼쳐질 한 노인과 손녀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바람이 공구 냄새를 몰고 들어옵니다. 강도우는 나무 레일을 사포로 문지르다 잠시 손을 멈춰요. 71세, 은퇴한 기관사인 그의 손끝이 조금 떨리네요. 괜찮다, 아직은 달릴 수 있지. 혼잣말을 하고 천천히 연장을 정리합니다. 벽에는 오래된 기관사 근무표와 아내 사진이 걸려 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뒤 작은 수리점과 동네 아이들을 위한 목공 기차교실을 운영하는 도훈. 꼼꼼하고 과묵하지만 정이 깊은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을 열자 19살 디자인과 손녀 할인이 학교 과제를 들고 뛰어오죠. 할아버지, 시간 캡슐 지도 찾았어요. 1984년 마을 축제 때 묻었다던 거요. 낡은 지도를 펼치자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찍혀 있는데 하나는 교회 뒤편, 하나는 우물터, 또 하나는 해안 방파제 끝을 가리킵니다. 도훈의 눈이 반짝입니다. 40년 전 이 마을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네요. 그날 저녁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개발사 대표는 경로당 신축과 무상 이주를 약속하며 자료를 넘겨요. 어르신들,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설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68세 마을 목사 박인섭이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마을도 이제 번듯해질 때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겁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만 도훈의 귀에는 발표 중 지적도 좌표가 조금씩 어긋나 들려요. 수십 년간 기차를 몰아온 그의 경험으로는 뭔가 이상합니다. 레일이 1분 어긋나면 탈선한다 그치만 다 맞춘다고 정답은 아니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배달 알바를 하는 24살 무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귓속말을 해요. 아저씨, 저 오늘 교회 창고에 배달 갔다가 회계장부를 봤는데요. 후원금 흐름이 이상하게 빠져 있어요. 뭔가 수상해요. 그때 박 목사가 슬그머니 다가와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이 드시니 힘든 일은 맡기지 마시고 편히 쉬시죠. 말은 온화한데 눈빛이 유리처럼 차갑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도훈은 떨리는 손을 일부러 조금 더 크게 흔들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나이 들면 서툴러지지요. 요즘은 뭘 해도 실수가 많아서요. 겉으로는 허약한 노인을 연기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는 건 손이 아니라 너희들의 알리바이여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이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들 너무 친절한데 눈빛은 무서워요. 도훈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때로는 친절한 얼굴 뒤에 진짜 모습이 숨어 있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기차는 급할수록 천천히 가는 법이야. 밤이 깊어가고 도훈은 작업대에 앉아 작은 목재 기차를 깎습니다. 손은 떨리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 가네요. 내일부터는 정말 중요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과 도훈은 시간 캡슐 지도를 들고 첫 번째 표시 지점인
우물터로 향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뭔가 나올까요? 할인이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묻습니다. 40년 전 사람들이 뭘 남겨놨는지 궁금하네요. 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자 녹슨 깡통 상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40년 전 아이들이 쓴 소원 종이들이 나오고 그 사이에 낯선 서류 한 장이 끼어 있어요. 기부 약정서 임시 영도복지 선교회 가칭. 서명은 박인섭으로 보이지만 하단의 인감도장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할아버지, 이 도장 모양이 좀 이상해요. 바퀴살이 12개여야 하는데 10개밖에 없네요. 84년형 구형 인감일까요? 할인이 의문을 제기하자 도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류는 규격이 있어. 하나만 달라도 덜컹거리지. 이건 분명 진짜가 아니야. 그날 밤 교회 야외 창고 주변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무상과 지역 대학생 봉사팀이 모여 밴딩 머신으로 종이기차 레일을 접고 있어요. 도훈이 제안한 특별한 작전의 시작입니다. 증거 운반은 눈앞에 보여도 눈치 못 채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종이기차만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도훈은 아이들에게 기관실 신호 규칙을 가르치며 레일 종이마다 QR코드 암호를 심어 넣습니다. 빨간불은 정지, 초록불은 진행, 노란불은 주의. 우리만의 신호체계를 만드는 거야.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열심히 따라합니다. 다음 날 개발사 직원이 마을 카페에서 주민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섭니다.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이주비를 우선 지급해드립니다.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중에 어촌계의 78살 김말래 할매가 손을 번쩍 들며 일어섭니다. 우리는 받아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요. 뒤로 빠지거나 용적률 장난치면 가만 안 있을 거요. 바다가 우리를 키웠는데 바다 등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할매의 말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지만 곧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습니다. 구청 담당 주무관이 나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르신들, 검토 결과 서류에 이상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 지연시키시면 좋은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도훈은 받은 서류 봉투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상 없다는 표현이 제일 이상하지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배우 법인의 계열도는 비어 있고 감정평가 보고서의 서명은 복사본으로 보입니다.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있어야 해. 하나라도 빠지면 사고가 나지. 도훈은 마음속으로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다음은 교회 뒤편 상자를 찾아볼 시간이군. 할인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도훈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할인아, 기차는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법이야. 우리도 차근차근 가면 돼. 비 온 뒤 흙이 부드러워진 이른 아침, 도훈과 할인은 교회 뒤편 느티나무 아래로 향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 조심스럽게 두 번째 상자를 찾아 팝니다. 녹슨 상자 안에는 이번에 더욱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과 함께 영도복지 선교회 설립 총회 의사록 초안이 나옵니다. 참여 명단에는 마을 청년 노사 모임과 기관사 동호회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있죠. 그런데 의사록 오른쪽 여백에 누군가 급히 쓴 메모가 눈에 들어옵니다. 후원금, 목적 외 전용 금지.
장부 이중화 위험. 서명을 본 순간 도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은이라는 이름, 그건 바로 할인의 할머니 이름이었어요. 내 엄마 이름이야.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할인이 크게 숨을 삼킵니다. 할머니가 벌써 40년 전부터 여기까지 손을 대셨던 거예요? 그래, 내 할머니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었지. 도훈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메모를 보니 그때부터 이미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구나. 그날 밤 도훈은 방 한구석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플레이어에 넣자 젊은 정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도훈 씨, 혹시 모르니까 기록을 남겨둬요. 언젠가 누군가 이걸 찾아낼 테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목소리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맑고 단단합니다. 도훈은 손끝 떨림을 숨기고 말없이 신호수 모자를 천천히 닦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섭니다. 이 싸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예상대로 박 목사가 지역신문에 미담 기사를 띄웁니다. 영도의 경로당 세 곳 신축 추진 원로 기관사 강도훈 씨도 적극 지지라는 허위 인용 내용이 실렸네요. 마을 사람들은 기사 링크를 서로 돌리며 역시 도훈 씨가 찬성하니까 믿을만하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 목사가 도훈을 만나 싱긋 웃으며 말합니다. 어르신, 오늘 기사 보셨죠? 마을을 위한 좋은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훈은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기자 앞에서 일부러 서툴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 헷갈릴 때가 많아서요. 그래도 중요한 서류는 마지막까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자는 이를 갑자기 신중해진 원로의 모습으로 포장하지만 그 사이 종이레일 QR코드에는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회의 장소와 시간, 증거 분산 위치, 그리고 다음 단계 작전 계획까지. 겉으로는 느려 보이는 종이기차 시스템이지만 내부의 정보 전달 속도는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기차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시간표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니까요. 무상이 저녁에 도훈을 찾아와서 보고합니다. 아저씨, 오늘 구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내부 관계자가 개발사 사람들과 따로 만나는 걸 봤거든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 다음 상자를 찾을 시간이야. 개발사는 본격적인 공세에 나섭니다. 기부이주비 패키지 설문지를 들고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마을 할매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젊을 때 집 한 칸 제대로 못 지킨 죄가 어딨다고 이제 와서 쫓겨나야 해요? 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도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살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며 갈등이 깊어집니다. 도훈은 이런 갈라치기의 속도를 지켜보며 자신의 연기 강도를 더욱 높입니다.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일부러 파일을 바닥에 떨어뜨리죠. 아, 죄송합니다. 손이 잘 안 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담당 주무관이 혀를 차며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이런 복잡한 일들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상히 구청 게시판에 걸린 입찰 공고, PDF 파일을 휴대폰으로 확대해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이상해요, 팀장님. 공고 작성자가 개발사 직원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내부 위탁이 아니라 사전 정보 유출 같은데요? 대학생 봉사팀은 문서 비교 도구를 이용해 감정평가 리포트의 서체와 연도 코드를 꼼꼼히 대조합니다. 여기 봐요. 숫자 2의 곡선이 올해 버전과 완전히 다르게 찍혀 있어요. 이건 분명 몇 년 전 양식으로 만든 위조 문서예요. 김말래 할매는 어촌계 회의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우리가 바다 물때를 모를 줄 알고 납품업체 유통 경로 따져보면 다 나와. 증거라는 건 갯벌에 남은 발자국처럼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할매의 말에 다른 어촌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이 되자 종이기차 교실이 비밀작전 본부로 변신합니다. 아이들이 작은 기관차 모형에 USB 메모리를 숨겨서 레일 위로 굴립니다. 레일 끝에는 고물상에서 가져온 낡은 라디오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라디오 내부에는 특별한 장치가 숨어 있었어요. 과거 정은이 손수 고쳐놓은 녹음 모듈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붉은 불이 켜지고 오래된 테이프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목적 외 전용 금지, 장부 이중화 위험, 재단 설립 전 기부금 유도 의혹, 40년 전 정은의 기록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호출하고 있습니다. 도훈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정은아. 내가 남긴 실마리를 따라가고 있어. 다음 역은 구청 감사실이다.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정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할인이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요. 도훈은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할인아, 기차가 산을 넘을 때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반드시 정상에 도달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도훈은 평생 기관차를 몰며 익힌 정확한 운행표를 본뜬 작전표를 만들어 팀원들에게 배포합니다. 805 김말래 마이너스 어촌계 진정서 접수, 920 무상 마이너스 메타데이터 증거 제출, 1040 대학생 팀 마이너스 서체 비교 분석 보고, 1310 할인 마이너스 시간 캡슐 원본 증거 봉인, 1500 도움 마이너스 기자, 브리핑, 1930박 목사와 공개 토론, 정시 출발, 정시 도착. 어떤 일이 있어도 탈선은 금지입니다. 도훈이 엄숙하게 말하자 모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할아버지. 아이들까지 힘찬 대답으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개발사 측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후에 예상치 못한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미성년자 할인 양의 불법 촬영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런데 도훈은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박자 늦게 피식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좋지요. 그럼 정식으로 증거 게시 신청부터 하시지요. 우리도 준비할 게 많거든요. 변호사를 연결해 자료 보전 가처분 신청을 넣고
박 목사에게는 공개 토론장 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박 목사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회유를 시도합니다. 어르신 감정적인 대응은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시죠. 하지만 도훈은 더욱 서툴러 보이는 연기를 이어갑니다. 제가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대신 손끝으로 정확히 기록을 남기는 것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그날 밤 종이레일의 QR코드가 새로운 위치로 업데이트됩니다. 해안 방파제를 가리키는 마지막 상자의 위치입니다. 도울과 할인이 밤바람을 맞으며 방파제 끝으로 향합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거야. 파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마침내 마지막 상자를 찾아냅니다. 안에는 재단 계좌 사본, 지금 명세를 찍은 네거티브 필름, 그리고 특별한 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은미래의 할인에게라고 적힌 할머니의 손편지입니다. 너는 내가 못다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록은 늘 무심한 척 가장한 사람들 곁에 숨어 있단다. 용기를 내, 할인아. 할머니가 함께 있어. 편지를 읽은 할인은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뭅니다. 할머니, 제가 해낼게요. 꼭 해낼게요. 도훈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기차는 때로 후진도 한다. 하지만 후진은 다시 더 힘차게 전진하기 위한 예열일 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내일의 결전을 예고합니다. 무상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연락을 해옵니다. 아저씨,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증거도 완벽하게 정리됐고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정은이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다. 공개 토론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박 목사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라섭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훈은 준비된 질문을 차례대로 던집니다. 재단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부가 왜 두 종류로 나뉘어 있는 건가요? 인감도는 왜 10살짜리 구형을 쓰고 계신가요? 박 목사는 세 번의 질문 모두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순간 개발사 신입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저 제보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신입사원을 바라봅니다. 26세의 단발머리 여성인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인 줄 알고 참여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신입은 내부 메신저 캡처 화면과 지시 메일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작성자는 PSIN 박인섭의 개인 계정입니다. 장부는 비버전으로 준비하고 회계 설명은 내부 회집에서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박 목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건 단순한 오해일 텐데요. 박 목사가 변명하려 하지만 신입은 고개를 단호하게 젓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조금을 빼돌리는 게 목표였어요.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때 도훈이 마지막 준비된 카드를 꺼냅니다.
40년 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단상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테이프가 천천히 돌아가며 정은의 맑은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재단을 빙자한 모금 활동, 목적 외 전용 의혹. 언젠가 진짜 기관사가 나타나서 시간을 정확히 맞출 것이다. 40년 전 목소리지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데 박 목사가 갑자기 언성을 높입니다. 고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함하는 게 옳습니까? 그 순간 김말래 할매가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낚아챕니다. 고인이라고요? 정은 씨는 우리 객가 어린이들 도시락을 혼자서 만들어주던 분이에요. 당신이 후원금 끊겠다고 협박하던 그날 내가 다 들었소. 구청 감사팀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현장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신입사원이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일인 줄 알았거든요. 늦었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도훈은 그런 신입사원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늦게 탄 승객도 기차는 반드시 태워줍니다. 좌석만 바꾸면 되는 거죠. 박 목사는 이제 더 이상 온화한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맴돕니다. 박인섭 측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노인을 이용한 선동을 주장하며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두 감정에 휘둘린 것들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비웃듯이 말을 이어갑니다. 고령의 증인들이 4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종이기차 한 대가 벽을 따라 설치된 레일 위로 조용히 달려와 판사석 바로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이 작은 장난감 기차 안에는 특별한 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라디오 모듈과 함께 원본 네거티브 필름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판사가 현장 재생을 허가하자 대형 스크린에 생생한 화면이 투사되기 시작합니다. 보조금 지급표, 서명 지시 장면, 이중 장부 작성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개발사 변호인은 급히 증거 변조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대학생팀이 준비한 체인 오브 커스터디 자료가 이를 반박합니다. 805 증거 수령, 920 회시값 생성, 1310원 봉인, 1504본 제출. 기관차 운행표보다도 더 정확한 정시성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대학생 대표가 또박또박 설명하자 판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 목사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저는 정말로 어르신들을 사랑했습니다. 마을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때 신입사원이 다시 한번 일어나 차분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장부를 2개로 만들지는 않겠죠. 방청석에서 잠시 웃음이 번지지만 곧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판사의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드디어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합니다. 피고 박인섭 외 3인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보조금 전액 환수, 피해 주민 배상 영도, 마을 협동조합 우선 협상 대상 지정을 권고한다. 도훈은 오른손을 천천히 쥐었다가 펴봅니다. 여전히 조금 떨리지만
목적지에는 정시에 도착했네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정은아, 드디어 도착했어. 내가 남긴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정확히 맞췄어. 할인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도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법정을 나서며 김말래 할매가 도훈에게 말합니다. 도훈 씨, 정은 씨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무상과 대학생들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예전 공터 자리에는 아름다운 공공건축협동조합 임대주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1층에는 경로당과 카페를 겸한 정시라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지킨다는 의미와 정은 씨를 기리는 마음이 함께 담긴 이름이죠. 기차교실도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종이기차들이 새로 설치된 긴 레일 위를 신나게 달리고 있어요. 하리는 벽 한쪽에 시간 캡슐에서 나온 사진들을 전시하며 조용히 글을 적어둡니다. 기록은 사람을 지킨다. 무상은 더 이상 배달 알바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들어온 촬영 전문 기사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정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나니까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김말래 할매는 카페 한쪽에서 해녀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한다는 제목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바다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어요. 개발사 신입사원은 이제 구청 청렴 신고인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주민자문회의에 참석한 그녀가 소감을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은 때로 후진도 하고 회차도 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정시에 제자리로 들어오는 거죠. 해가 질 무렵 아이들이 새로 만든 종이기차가 확장된 레일 위를 부드럽게 달립니다. 할인이 작업을 멈추고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도 손이 떨리세요? 도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조금은 떨리지.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꼭 잡아야 할 건 더 단단히 잡을 줄 알게 되었어. 그는 오래된 기관사 호각을 입에 대고 힘차게 붑니다. 출발. 저녁 바람이 새로운 레일을 따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고물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오래된 테이프의 마지막 구간이 조용히 멈춰요. 마지막으로 정은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지. 끝까지 서로를 지켜낸 사람들을 말이야. 도훈은 기관사 모자를 벗어 가슴에 정중히 대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정시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오네요. 내일도 모레도 이 작은 언덕 마을은 시간표를 스스로 정해가며 꿋꿋이 달려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종이기차가 레일 위를 경쾌하게 달려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차 소리처럼 말이에요.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약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